사이트를 물론 이제 작업은 다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시지만 여기를 가끔씩 한번 잘 보셔야 돼요. WP 어드민으로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대시보드 상태가 나오잖아요. 여기 메뉴에 있는 이 웰컴 투 워드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요 설명 나와 있는 거 요 네. 단계대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컨텐츠가 일단 많이 있어야 돼요.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그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내 사이트를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겠죠. 이걸 이제 한번 봤으면 계속 여기 떠 있으면은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여기 위에 이런 디스미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닫아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봐야 될 것이 이 왼쪽 부분에 여기 이렇게 빨간 숫자가 적혀 있는 거 있죠. 특히나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적혀 있는 거를 보면 이 5개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를 셀렉트 올 해서 업데이트 플러그인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사용하는 플러그인은 최신으로 만들어 음, 주시고 사용을 안 하는 플러그인은 가능하면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제 꽤 플러그인을 많이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설치해보고 사용해보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도 네. 보면 이제 플러그인에 여기 X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으면 닫아도 상관없어요. 공지사항이니까. 이런 플러그인이 뭐 프로로 업그레이드 해라 뭐 이런 그런 류의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알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깔끔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퍼플렉시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퍼플렉시티를 가지고서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들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워드프레스를 통해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줘. 엔터를 치면 앤서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앤서가 나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노션 같은 데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복사 이거를 눌러서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합니다. 준비 단계, 도메인과 호스팅 구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워드프레스 설치, 워드프레스 설치를 하는데 보통 그 호스팅 서비스에서 그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워드프레스를 저희가 설치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SSL 인증서, HTTPS 사용하는 거. 네. 그것을 SSL 인증서라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었으면 사이트 정보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 이것은 이제 검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먼저는 저희가 테마를 설치를 했었어요. 어피어런스, 팀. 여기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즈를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카덴스의 그 설정 부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사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이트 아이덴티티 들어가셔가지고 타이틀 앤 로고 이 로고 부분을 바꾸시려면 여기서 체인지 로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이렇게 하시면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사이트 타이틀, 편한 IT, 제 사이트의 타이틀을 정하고 태그라인에다가 태그라인이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내용들을 뭘로 할 건가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를 설명하는 그런 태그라인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탭, 여기 탭 위에 보면 여기 지금 지구본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아이콘 눌러서 셀렉트 사이트 아이콘에서 뭐 요걸로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로켓이 이렇게 나오죠. 탭이 여러 개가 많이 있고 또 이 탭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게 될 경우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또 가끔씩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퍼블리시 항상 뭐를 바꾸게 되면 퍼블리시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로고 바뀌었고요. 태그라인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이트 아이콘도 바뀌었고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둔 것을 우리가 찾아야만 했었지만 이 퍼플렉시티라든가 요즘 이런 앤서 엔진 또는 뭐 챗GPT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를 추가하고 읽기에서 생성한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설정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카덴스 테마는 테마를 깔고 저희가 어떤 그 테마의 하나를 선택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홈이라고 하는 프론트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요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생성이 안 돼 있을 경우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뉴 페이지를 하고 이제 홈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치고요. 퍼블리시를 한 다음에 밖에 나가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그 어피어런스 테마에서 커스터마이즈 여기서 보시면 홈페이지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세팅. 지금 홈페이지는 홈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홈이라고 하는 요것이 지금 프론트 페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른 페이지,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만든 것을 지정을 하면 이제부터는 이게 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nit.icu를 접속을 하면 이제부터는 요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를 하나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블럭, 애드 블럭 있죠? 아니면 디자인 라이브러리 있죠? 요것을 가지고서 통째로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페이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한번 보죠. 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요거 좀 마음에 드네요. 요거. 그래서 요거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는 데다가 이 테마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세이브를 했다라고 치면은요. 그러면 이제 it.icu 여기를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페이지의 내용을 만들고 그거를 아까 그 테마에서 홈으로 설정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그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 이제 홈페이지 말고 여기 블로그를 선택을 하시면 포스트로 작성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쭉 해줘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만 운영하고 싶다. 다른 어떤 정보보다는 내가 쓴 글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블로그로 설정을 해서 하시면 여기에 계속 글들만 올라오고 아니면 정적인 페이지 내가 만들었던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이제 정적인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적인 페이지를 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테마. 저희는 이미 이제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디자인으로 세 번째 나와 있지만 이미 우리는 테마를 이전에 기본 설정으로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플러그인.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할 여러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해서 물론 이제 페이지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메뉴도 구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필수 플러그인들, 필수 또는 옵션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빌더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카덴스를 통해서 카덴스 블럭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플러그인에서 카덴스 스타터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저희가 좀 페이지 전체적인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덴스 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카덴스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덴스 블럭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그 에디터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뉴 플러그인에서 에디터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엘리멘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이트들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요 이마크처럼 생긴 게 이게 엘리멘터인데요. 페이지에서 뉴 페이지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그냥 에디터예요. 기본 에디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플러스라든가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요 위에 있는 거 요 정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요런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플러그인에서 숏코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인서트 숏코드라고 하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테이블, 표를 만들 때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반응형으로 할 거냐, 레이아웃을 고정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좀 불편하겠죠. 그래도 요렇게 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기본 에디터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숏코드라 그래요. 그런 요런 기능들. 숏코드에 보면 뭐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코디온. 그래서 여기에 라이브 프리뷰를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펼쳐지는 거. 요렇게 펼쳐지는 거 아시죠? 아코디온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봐도 되게 불편하게 생겼죠. 자, 이것을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서 여기에도 보면 아코디온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아코디온이에요. 자, 어떤 걸로 할래? 좀 눈에 잘 띄는 요런 걸로. 자, 이렇게 하면 요렇게 보는 것과 요렇게 보는 것과 느낌이 다르죠. 요거는 손볼 게 되게 많을 것처럼 보여. 이거는 코딩을 좀 할 줄 알고 단계를 좀 알아야 이런 것들을 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코디온이 있는데 아코디온 안에다가 다른 거를 뭘 집어넣는다. 그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닫고 여기 밑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열어서 여기다 또 다른 걸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에디터가 이렇게 글자로만 보여주는 그런 에디터랑은 차원이 다르게 다른데, 자, 이게 일반 에디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멘터라고 하는 것으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요. 방금 전에 그 코드로 나와 있던 것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도구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엘리멘터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엘리멘터라고 하는 그런 에디터도 있고요. 스펙트라라고 하는 것도 테마거든요. 카덴스처럼 여러 개를 같이 포함해 있는 그런 테마예요. 이것도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 아우토블럭, 오토블록. 얘도 이런 블럭의 기능을 이용한 그런 에디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디터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카덴스 테마를 쓰다가 만약에 스펙트라 테마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 만들어 놨던 그 페이지가 완전히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래 한글로 작업을 했는데 MS 워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맷이 좀 달라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를 가지고서 쭉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굴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잘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페이지 빌더는 그런 것들이다. 에디터를 이용한 그런 빌더고 그리고 이제 메뉴 설정, 모바일 최적화. 예전에는 데스크탑용 페이지랑 모바일 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들었었지만 지금은 여기 이제 그 에디터 자체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기서 데스크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태블릿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모바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배치를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SEO 최적화, 과거에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질문들을 또 이제 하게 되겠죠. 워드프레스의 각 요소 중 초보자가 알고 있으면 좋은 중요 개념을 설명을 해줘. 이 개념들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테마. 이제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이게 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테마, 플러그인, 오늘 배울 거 확장이라 그랬죠. 확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컨텐츠 관리에서는 페이지와 포스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페이지는 정적인 것이다 생각하시면 포스트는 계속해서 어떤 일정 기간이나 시간 동안 시간만에 한 번씩 계속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림 파일이라든가 어떤
그 비디오라든가 또는 다른 문서들을 그 미디어라고 하는 이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갖다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개선. 메뉴를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메뉴를 최적화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젯이라고 하는 거. 위젯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것들 또는 여기 사이드바에다가 최근 게시물 뭐 이렇게 해놓는 거 있죠.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몇 년도 몇 월 달에 썼던 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것들을 위젯인데 그 위젯들을 잘 사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SEO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퍼머링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단지 글 번호로 지정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목이 다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제목에 그 특정 단어들을 태그처럼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메타 설명은 그 홈페이지 아까 그 사이트 태그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안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업데이트를 자주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업. 지난 시간에 우리 업드래프트라고 하는 거를 웹사이트를 이전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던 그런 거. 그래서 백업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요 정도만 가지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 같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참고로 저는 그 노션 A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웹사이트의 주소가 될 도메인을 선택하고 구매합니다. 여기서 AI를 통해서 도메인 선택 시 주의 설정.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래에 삽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글들이 더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SSL 인증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을 늘려가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컨텐츠들이 되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랑 챗GPT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리포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 컨텐츠 양을 늘려가면서 블로그처럼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로 정리해줘. 우리 챗GPT나 이런 것들이 자주 하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막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저기다 올려놓으면 하나의 블로그가 되는 거죠. 카피해서 포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디플 영어로도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도 복사해서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한글 영어 블로그 글 완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참고로 포스트 설정에 들어가 보면 set featured im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글의 표지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간단하게 메시지 넣어서 그림 하나를 만들고 업로드 파일 설정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카테고리 뉴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주고 태그 하기 귀찮으면 챗GPT 얘도 한번 이용을 해봐 주죠. 아래 글에서 중요 태그 10개만 뽑아줘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아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10개를 뽑아줬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게 바로는 안 들어가겠죠. 번호는 필요 없고 이렇게 태그도 만들어주고 퍼블리시 자, 그렇게 하면 블로그 자, 이렇게 글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테스트 삼아서 지금 해본 거지만 인공지능이랑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 너무 그러니까 그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들 말고 간단하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리서치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퍼플렉시티, 챗GPT, 그리고 클로드, 인공지능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골라서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 그럼 이것이 나에게도 하나의 좋은 경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한번 파가면서 여기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저희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이게 뭐 최상단에 항상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것도 퍼플렉시티에다가 물어보면 그럼 이렇게 글 재료가 나오잖아요. 글 재료가 나오면 이 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고 키워드 리서치가 뭐냐,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계속 물어가면 여기 이제 릴레이티드 퀘스천도 있지만 메타 태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메타 태그 저희 잘 모르잖아요.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하나의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퍼플렉시티는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면요,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하면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글을 만들어 놓으면 검색을 할 때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퍼플렉시티는 유료 그 모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블로그를 내가 직접 다 작성을 했지만 이런 식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편리하고 쉽게, 그러나 내 창의성이 거기에 더 더해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글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면 설치하는 과정에 한국어로 설치할 거냐, 영어로 설치할 거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영어로 설치를 했는데 한국어가 필요하다. 아니면 또는 한국어로 설치를 해놨는데 영어가 낫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세팅에 들어가시면 제너럴 세팅만 누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잉글리시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트 랭귀지가.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시고 세이브 체인지 해주시면 그럼 한글로 쭉 바뀌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한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시면 한글로, 영어로 사용하시면 좋으면 영어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간대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아의 서울,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의 뉴욕, 자기가 사시는 지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날짜 표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리고 시간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한 주의 시작일을 일요일로 할지 월요일로 할지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플러그인은 기능을 확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인 뼈대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플러그인들이 제공을 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그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물론 케이스 한두 가지를 만들지만 원래 케이스라든가 뭐 별의별 케이스들을 서드파티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덧붙였을 때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플러그인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렸던 그 플러그인을 한번 좀 가볍게 좀 훑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업드래프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업드래프트는 백업 복구라고 되어 있죠. 이 플러그인이 여기 왼쪽에 메뉴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정이나 도구 쪽에 설정 이런데 이 서브 메뉴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업드래프트를 보면 백업하는 거. 맨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인증 메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업이 가능한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중에서 설정에 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클라우드에 백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백업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이트에 가서 똑같이 카덴스까지는 똑같이 설치를 해야 돼요. 카덴스 테마까지는 똑같이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업드래프트를 설치를 해서 기존에 백업을 해놨던 그것을 다시 그대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저희가 보안에도 여러 개 신경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백업 복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투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글에서 복제라고 하는 거, WP 그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거,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모든 파일들을 미디어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에서는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그다음에 문서 파일, 요것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파일들을 여기다가 올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어딘가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야 될 파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워드프레스 파일 관리자,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이거를 또 하나를 물어보도록 하죠. 퍼플렉시티한테 워드프레스의 파일 구조를 설명해 줘.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주요 폴더가 있어요. WP 어드민, WP 콘텐츠, WP includes.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WP 어드민 컨텐츠 인클루드가 있어요. 워드프레스를 깔면 이 폴더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가 이제 루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퍼블릭 HTM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폴더예요. 루트 폴더. 루트 폴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 그리고 거기에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방이 3개가 들어있어요. WP 어드민이라고 하는 방, WP 컨텐츠라고 하는 방, 그 다음에 include라고 하는 방. 그 나머지 공간이 루트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파일들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전에 저는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용을 했었냐면 여기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리네임을 하죠. 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보라고 해서 주보.pdf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올려왔어요. 이 주보는 이 파일이에요. 펀it 그리고 슬래시 주보.pdf. 여기에서 다른 주보2라고 하는 파일을 올리고 주보라고 하는 파일을 삭제를 하고 주보2라고 하는 파일을 리네임을 해서 주보라고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주소 하나를 가지고서 새로 고침을 하면 다른 주보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보를 계속해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나 링크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보의 주소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방법도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올려놓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미디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루트, 아까 그 루트, 이 폴더 있는 바깥 지역의 그 공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파일들을 여기다가 와르르 집어넣으면 기존에 여기도 있는 파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파일들은 시스템 파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과 너무 혼동되지 않게 아니면 여기다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방식을 사용을 해도 되죠. 자, 그리고 빅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가 파일 하나를 올릴 수 있는 최고 용량이 2메가로 제한이 돼 있어요. 호스팅에서 그거를 제한을 하거든요. 대용량 파일들을 함부로 올리는 것을 올리는 게 되게 부담되니까. 자,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빅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입니다. 이 빅 파일 업로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설정에서 빅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요게 생기거든요. 관리자는 몇 메가까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벤트 캘린더는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정 이벤트라고 하는 이런 것을 최근 포스트 그걸로도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시간과 시간대, 제목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다가오는 일정, 이건 앞으로 지금 일정이고요. 여기서 뒤로 가면 이전 일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정들만 골라서 카테고리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칼렌더를 좀 잘 사용을 하면 역사 자료를 정리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다 포스트로 글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랑 섞여서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캘린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가오는 일정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자, embed any document. 이것은 뭐 PDF라든가 문서를 포함을 시키는데 페이지에다가 PDF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일,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주보, 이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 문서를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Embed Any Document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처럼 링크로 파일을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은 Embed Any Document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다. 그래서 PDF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운을 받기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랑 좀 비슷한 게 디어 플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어 플립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시각적으로 문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어 플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잡지 같은 거를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잡지를 PDF로도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블로그 글이 올라오는데 블로그 글에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슬비 전도카드 그리고 블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카테고리별로 그 블로그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블로그 디자이너 팩입니다. 블로그 디자이너 팩을 선택을 해보시면 블로그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드로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들을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글 쓴 사람 카테고리 표시할지 안 할지, 몇 개를 만들지,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순환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 화살표를 만들지 안 만들지, 뭐 이런 것들. 요렇게 하면 이게 숏 코드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것을 숏 코드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카피해서 그리고 이제 페이지에다가 붙여 넣으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형태로 이 만들어주는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이제 블로그 디자이너 팩이라고 하는 거고요. 쇼코드 얼티메이트는 아까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제목이 있고 설교 내용이 있고 유튜브 링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시리즈로 그 카테고리 그 다음에 북, 이 설교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 교회용 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에 1년에 200불씩 주고서 사용하던 그런 띠이 있었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이게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에이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있어요. 자, WP 링크스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바웃에 보면 이제 관련 보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인터넷 기사 모음인데 자,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 그 링크로 바로 가고요. 이거는 링크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긁어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작권 위반인 거예요. 그런다고 링크만 걸어 놓자니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중에 요거를 찾은 거예요. 얘는 링크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링크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최근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멘넷에 올라온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거를 링크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add new를 누르고 링크 URL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얘가 썸네일을 뽑아줘요. 여기에서 특성 이미지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 특성 이미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특성 이미지도 되고 물론 이제 이런 썸네일의 옆에 이런 광고 부분도 좀 나오고 그렇기는 하지만 썸네일 알아서 만들어주고 새로 고침하면 차례대로 밀려서 나오는 거. 그래서 썸네일도 보면서 그 제목도 보고 링크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내 사이트에서는 그 그냥 중간 통로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데서 뭔가 자료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링크로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갤러리라고 하는 거. 유튜브 동영상을 플레이리스트별로 또는 전체 채널 거를 다 가져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 스마트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좀 더 다양한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히어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히어로 부분을 그냥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박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바뀌면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지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그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요런 기능들을 똑같이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다른 플러그인들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골라가면서 찾아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포토닉은 밑에다가 제가 화면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게 좀 설정이 좀 어려워요.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입니다. 행사 사진. 자, 그런데 행사 사진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구글 포토를 이용하는 방법. 구글 포토에 들어가면 앨범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고요. 그 앨범에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공유가 쉽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행사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 앨범 하나씩을 다 공유를 해줘서 그곳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기가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다 찍어서 올리고 여기서는 한꺼번에 전체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지 않냐. 구글 포토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놓으면 탐색에서 사람별로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 구글 포토 한 곳에다가 앨범을 만들어서 이제 파일들을 계속 올려놓는 것이 사진 파일들을 올려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공유해서 링크 복사하고 페이지에다가 링크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찾은 것이 이 포토닉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토 앨범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포토에 올려져 있던 그 앨범별로 자동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이것도 물론 링크예요. 그래서 누르면 그쪽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그런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 매뉴얼 만들어 놓은 거 들어가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폰트 어썸은 그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서 그 아이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가끔 이제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글자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들어가면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이게 아이콘으로 해서 글자처럼 인식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장점입니다. 요게 이제 그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사에다가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손쉽게 이 페이지나 그 글 안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 폰트 어썸 플러그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어떤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때 항상 플러그인에서 새 플러그인 그래서 검색에서 다음 주에 할 SEO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글 쓰는데 SEO를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했는지, 호환되는지, 업데이트가 최근 얼마 전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사용을 하시고 퍼플렉시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한 추천 플러그인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필요한 그런 플러그인들을 깔아서 내 기능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